2년 됐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선생님이 불러주시고 광주까지 제가 이제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광주 일도 많았었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올해는 좀 쉬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일을 넣는 대로 다 지원서가 돼가지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작품들도 구상 중에 있고 항상 작품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간이.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네,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민구 무용단이 솔직히 제 이익을 취하고자 만들었던 단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고 이제 제가 지원서 작성하고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외에 작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기획도 꾸리고 연출도 꾸리고 그러면서 어떤 작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무용수들을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 동문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단체를 만들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선배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 참여를 했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좋다는 단순히 좋다라기보다 솔직히 학교 선후배 전통원이 조금 규율도 심하고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허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시간보다 선후배 간의 교우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 제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계속 무용단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시도하지 못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진짜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꼭 춤 공연이 아니라 뭐 학구적인 거라도 우리가 찾아서 복원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같이 제가 또 단원들이랑 마음이 맞은 사람들이 같이 컨택했으니까 같이 연구도 해보고 이걸 토대로 다시 무대를 올려보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제 이름을 걸고 했다는 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가 선생님께 많이 조언을 구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단체 이름이 좋을까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스님하고도 친한데 스님에게도 여쭤보고 했는데 가장 단순하게 너 이름을 써라. 그러면서 너 이름을 걸고 한 것만큼 네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남들이 정민금 무용단 하면 많이 웃으세요. 정민금 무용단 진짜 이름이 정민금 무용단이냐고. 근데 정민금 무용단 맞고요. 정민금 무용단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이 일단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친구들이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친구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생계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물어온다고 하니까 공연도 물어오려고 하고 공연을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단원들한테 해줄 수 없는 부분, 나도 많이 해주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많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단원들은 많이 저한테 이끌어주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엄청 커요. 네. 일단 제가 무대에서 실현할 때 입장은 일단 오더가 저한테 주는 대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감정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 감정들을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예술 감독으로서의 입장은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 사람 무용수한테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또 인솔하는 입장의 그 리더의 입장이니까 제 움직임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티칭 그리고 리더의 입장으로서 뭐 끌어내기 바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수랑 예술감독 사이에서 제 역할이 솔직히 처음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무용수였으니까 저도 막 표현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나도 막 움직이려고 하다 그래서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말도 중점 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점 사회자가 되는 느낌? 그래서 단순히 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무용수들하고 이야기 중점을 찾아가는 그 지점이 가장 힘들고 그다음에 그런 지점 찾아가고 있는 단계가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기생 인형춤이라 해서 저렇게 막 신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형을 가지고 하는 춤들이 많으니까 인형춤보다 꼭두각시 인형 같은 게 많으니까. 근데 보기 색달랐나 봐요. 그 인형도 제가 입도 움직일 수 있고 제가 그리고 입고 있는 형태라서 제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 인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하는데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색달랐다고 하니까 계속 그걸로 디벨롭 시켜서 새로운 전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살풀이춤도 창작이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도 지금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창작이었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공연을 기획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희는 수업 시간에 워낙 전통원 수업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들이 나이 든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선생님 쉬어요 이야기하면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나 땐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학생들한테 전래동화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또 저희가 전통 궁중무용도 배우고 민속무용도 배우기 때문에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김찬원 선생님이 떠올렸고요. 김찬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우동의 이야기 하면서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중점으로 삼았거든요. 김찬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아버지가 처음 목수를 하라고 했는데 김찬원 선생님이 싫다고 집을 나오신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살풀이 춤을 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풀이 춤을 추는데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우러나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제가 참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민군 무용단의 취지는 그리고 같이 단원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내용은 솔직히 전통 무용 그다음에 전통 다른 산조나 그런 것도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거에 스토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살풀이 춤이라고 해도 저는 저만의 춤을 출 때 안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풀이 춤을 추는데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우러나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제가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람이 죽고 슬프고 흐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그 당사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진짜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우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혼이 빠져있을 때 어떻게 손 위치라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많이 영상 보고 참고를 하는데 스토리를 스토리화시키는 그래서 한 작품의 살풀이 춤의 슬픈 감정과 그 다음에 큰 주제 타이틀로 있는 주제를 섞어서 작품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제 꿈이 다들 웃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꿈은 크게 잡으라고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은근아 꿈은 크게 커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꿈은 크게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제 꿈은 인간문화재가 꿈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저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그냥 단순히 코앞에 두지 않고 계속 이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 최종 목표랑 맞닿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춤추고 작업하는 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단 모여서 연습하자 모여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용단을 계속 해야 될 이유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춤을 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원서도 듣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지원서도 듣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는 공부가 아닌 걸 일찍 깨달았대요. 제가 춤추고 노래하고 TV에서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차차차를 가르쳐주는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보고 외웠대요. 그래서 막 따라하고, 그 치마 입고 한복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사진 보면 다 한복이고요. 또 상모 돌리는 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상모는 살 수 없으니까 모자를 이렇게 뚫진 않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나무젓가락에서 리본 해서 이러고 놀고 있는 사진들이요. 이런 기억도 지금 좀 생생하고요. 전 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춤이 그런 게 다 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있어서 지금의 춤은 너무 생활이 돼버려서 저는 길 가다가도 춤추고요. 그냥 막 이런 춤 아니라 그냥 음악 맞춰서 손동작도 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이 또라이라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저는 뭐 이 몸이 너무 배서 지금 생활이 되는, 춤이 지금 생활이 되는, 꿈도 맨날 꿀 정도로 너무 좋아서 춤은 사랑입니다.